안녕하세요. 엑셀을 아주 쉽게 특별 강좌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못해서 사용하기 두렵다고요? 엑셀을 잘 모르니까 한글을 사용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강좌를 통해 한글보다 더 편리하게 계산표 작성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한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엑셀의 가장 강력한 기능, 수식 기능입니다. 한글에선 단순한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하고 수정할 때 복잡한 과정이 있는 반면에 엑셀은 각각의 칸, 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식 작성과 수정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 엑셀에 익숙해지면 데이터 관리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엑셀 문서 학습 내용을 간단히 보면 엑셀 스프레드시트상의 텍스트 입력 작업, 셀 서식을 통한 디자인 변경, 간단한 계산 작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만들기 완성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깔끔한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윗부분 도형을 사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아래쪽에는 엑셀의 셀을 사용해서 병합하고 또 계산하고 해서 작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좌 견적서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엑셀 실행시키겠습니다. 엑셀 클릭. 제가 지금 이 실행시킨 엑셀 프로그램은 2016 버전이고요. 2019 버전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버전에 상관없이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처음부터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견적서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데, 먼저 저는 완성 그림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그림 보면은 먼저 위쪽 부분에, 위쪽 부분에는 도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이제 셀에다가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 두 개의 셀을 합쳐서 오른쪽 맞춤을 해준 겁니다. 그 왼쪽에 쭉 자료 입력을 했고, 그 아래쪽 부분에는 이 아래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것, 모든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합계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자료들, 장난감의 정보들이, 장난감 판매 견적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공급가액과 세액에 관한 합계가 나타나 있죠. 아래는 세부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여기 표에서 위에 있는 공급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이 표, 그리고 아래에 있는 품명과 이 장난감의 정보들을 입력하는 이 표. 자,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 열의 너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위의 표를 다른 시트에다가 따로 작성하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부터 쭉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 저는 먼저 A열, 약간 여백을 주기 위해서 A열의 너비를 1 정도에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백을 두고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자, 귀중이라고 적어볼까요? 귀중. 그리고 아래에 한 줄을 띄고 견적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호는 삽입 탭에 보게 되면 기호라고 있죠. 기호 클릭. 기호 클릭하면 여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주시거나 또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중에서 이런 기호를 이렇게 넣었고요. 중간에 한 칸 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의 내용을 아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아래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가장자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 네모난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위에 마우스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십자형으로 바뀌게 되죠. 꾹 누르고 드래그,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채워지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숫자다. 자, 숫자일 때 1, 엔터, 그리고 아래 2, 엔터, 두 개의 숫자 선택해 놓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채우기 핸들, 네모난 점, 드래그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둘 사이에 뛴 수치만큼 채워지게 돼서 일씩 증가하면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 입력해 놓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드래그 채운 후에 여기 보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래 담당자 내용 똑같이 기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2개 정도만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한 개만 한 번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 수정할 건데 수정할 때 더블 클릭하고 커서 깜빡일 때 수정하셔도 되지만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F2 키보드 F2를 누르면 안쪽에 커서가 깜빡이게 되고 일부 내용, 텍스트 일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적었고요. 엔터. 엔터 치면 아래 칸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칸 안에다가 내가 줄 바꿔서 입력할 거다. 자, 칸 안에 줄 바꿔서 입력을 할 때는 자, 여기 한 칸 띄고 아래 칸에 작성하겠습니다. 합계 금액. 그리고 Alt 엔터. Alt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칸 안에 줄만 바꿔서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공급 가액 플러스 세액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또 한 칸 띄고요. 여기 번호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겠습니다. 번호. 그 번호 1번 적은 다음에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쭉 채워주면 되겠네요. 드래그 채워주는데 자, 이만큼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 연속 데이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1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워줘도 되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1 적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얼마만큼 채워지는지 보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11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품명 오른쪽 칸으로 넘어갈 때는 탭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탭키 규격 여기가 규격 방향키 사용해서 위쪽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규격 수량 탭키 단가 공급 가액 세액 비고까지 해놓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이열도 너비를 여백을 살짝 주기 위해서 열 제이열 부분 찍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1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품명 내용 입력해 주시는데요. 자, 품명 내용부터 몰랑 꾸미기 세트 시크릿 핸드백 크리스탈 아트 가방 근데 이렇게 내용을 적다가 품명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내용이 같은 경우 자, 몰랑 한번 적어볼까요? 몰이라고만 적어도 위에 있는 품명열에 있는 값 중에
하나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때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료 관리함에 있어서 훨씬 한글보다는 훨씬 수월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입력해도 엔터 치면 자동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엔터.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할 때, 자, 아래에 있는 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삭제해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내가 이미 키보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있는 상태라면 마우스를 잡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현재 셀에서 Shift 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까지 선택이 됐죠? 딜리트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셀부터 어디까지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품명 마저 적겠습니다. 여기 미니 컵케이크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규격도 적어 보겠습니다. 규격은 S, M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품명 열이 너무 좁아서 내용이 다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C열의 오른쪽 부분 마우스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열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또는 이 경계선에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량도 한번 적어 볼까요? 수량. 똑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38245. 그리고 단가 부분 28,000원. 그리고 29,800원. 34,000원. 근데 완성 그림에 또 보게 되면 여기 단가와 공급가액 세액 부분 중간에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입력을 해놓고 표시 형식, 엑셀의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자동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치만 직접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관계상 내용 미리 다 입력을 해 두었고요. 이 아랫부분에다가 이제 합계를 적겠습니다. 완성 그림에 보게 되면 아래 부분에 합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몇 칸 띄워놓고 합계 작성하고 또 한 줄 띄고 세부사항 견적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 적고 한 칸 띄고 여기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한 칸 띄고 아랫부분에 부가세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몇 칸 띄어서 30셀 정도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30셀 부분에 합계 적겠습니다. 합계. 그리고 한 칸 띄고 세부사항 견적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기호, 삽입의 기호 눌러서 기호 이런 기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부가세 및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어느 정도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디자인을 한번 셀의 디자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만큼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볼까요? 홈탭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서식, 디자인을 바꾸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글꼴, 그리고 맞춤, 병합하고 표시 형식 바꾸는 거. 네, 여기서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표시 형식에 관한 것들, 맞춤에 관한 거, 글꼴, 테두리, 채우기 색상, 여기 옵션들이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이 창을 띄울 때는 글꼴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더하고 싶다. 오른쪽 하단에 이런 모양이 있죠? 클릭을 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글꼴 탭이 나왔죠? 여기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셀 서식은 매우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도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단축키 컨트롤키 누르고 숫자 1 눌러주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띄어지게 됩니다. 단축키 반드시 엑셀을 자주 사용할 거라면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홈 탭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엑셀에서 매우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눌러주실 때 내가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다. Alt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맞춤이 홈 탭이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H 누르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M입니다. M. 그리고 첫 번째 거 사용할 거다. C.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모아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모아놓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일부 기능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미리 모아놨는데요.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여기 자 기타 명령 들어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원래대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설정 기본 상태로 돌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저장을 할 거다. 컨트롤 S 눌러서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Alt 키를 누르고 여기부터 번호 1번, 2번, 3번 Alt 키 누르고 숫자 1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또 Alt 키 누르고 숫자 2 누르면 되돌리기 작업이 됩니다. 되돌리기.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아이콘 한번 추가해 볼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아이콘 추가할 때는 명령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그럼 지금 네 번째로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lt 키 누르고 4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여기에 추가해 놓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합칠 내용이 있나요? 여기 규격부터 규격 위에 있는 이 부분부터 자, 금액이 얼마 원정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lt 4 여기도 Alt 4 이런 식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오른쪽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 맞춤. 테두리.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도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컨트롤 1 누르고 여기 테두리 탭에서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먼저 테두리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왼쪽에 선 있는 부분에서 테두리의 종류를 미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테두리 종류는 저는 녹색으로 자 여기 이 굵은 테두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굵은 테두리 색상 선택해 주시는데 자, 색상 어떤 걸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 클릭. 아래쪽 클릭. 이런 식으로. 테두리 종류 선택하고 여기서 적용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선택하고 있는 셀에 이렇게 테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라는 내용이 빠졌네요. 그러면 구행을 찍어 놓고요. 오른쪽 버튼 삽입
이렇게 눌러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행의 위쪽에다가 새로운 행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거나 삭제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줄을 추가할 거다. 여러 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 눌러주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행의 개수만큼 앞쪽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되돌리기 컨트롤 G 눌러서 저는 되돌리기 작업했습니다. 단축키 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도 서식 적용해 볼까요? 이만큼 선택을 해놓고 테두리, 위쪽 아래쪽 테두리 넣겠습니다. 컨트롤 1. 아까와 동일하게 주황색으로 넣겠습니다. 위쪽, 아래쪽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에 동일하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셀에다가는 자, 굵게 글꼴 설정하고 여기도 굵게 할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굵게.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굵게 한 거 취소할 거고요. 굵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컨트롤 Y 눌러주면 굵게 지정이 됐죠. 자, 이것도 작업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컨트롤 1 누르고 채우기 색상 넣었죠. 여기에다가 컨트롤 Y 똑같이 방금 한 작업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 알아두면 매우 좋은 팁이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식 작성할 거고 여기 안쪽에 채우기 색상 저는 회색으로 여기 두 번째 회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약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살짝 줄였고요. 그리고 행 높이를 조절해 줄 건데요. 여기 있는 행의 높이를 약간 좁게, 여기도 좁게, 그리고 이 부분도 좁게 설정하겠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는 거에 좋아서 저는 행 높이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좁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합계 바로 아래 부분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행도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행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컨트롤 키 누르고 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행 높이를 정확히 6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같이 선택해 놓고 높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 해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다시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그 다음에 안에 채우기 색상은 주황으로 컨트롤 1 누르고 들어와서 테두리 위쪽과 아래쪽에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합계 부분은 단가가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lt 4 아까 등록해놨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스페이스 눌러서 몇 칸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굵게. 자, 여기 이 부분에는 나중에 공급가액의 합계와 세액의 합계, 그리고 여기는 VAT 별도라는 텍스트 적겠습니다. 이 부분도 굵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을 했고요. 테두리 설정해 줄 건데 컨트롤 1 눌러서 이번에는 이렇게 얇은 선으로 색상은 회색으로 해서
세로 테두리만 적용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지금 테두리를 설정했는데 보이지가 않죠? 자, 이거는 보기 탭에 보시면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눈금선을 꺼주면 테두리가 보이죠? 자, 눈금선 부분은 이 엑셀에서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 선이고요. 작업할 때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선이고 실제로는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인쇄가 되는 건 아까 테두리 설정한 부분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선을 저는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회색 선을 집어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합계행을 다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는 컨트롤 1 누르고 자, 아까 그 선으로 중간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위에 선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주황색으로 해서 아래쪽에 한번 클릭,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안에 채우기 색상 아까와 테두리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회색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부분. 아까 여기 설정한 디자인과 유사해서 서식 복사 사용해 볼까요? 서식 복사는 디자인을 똑같이 복사해 주는 게 서식 복사입니다. 이 셀에 들어가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세부사항 부분에 클릭. 똑같이 적용이 되었고 이 부분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lt 4 여기 등록해 놓은 거 이렇게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행 높이를 조절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넓게 들어가게 해줄 거고 그리고 세부사항의 아래 이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lt 4 그리고 맞춤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위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이 셀 부분은 컨트롤 1 눌러서 여기 두꺼운 선으로 주황색 선으로 아래쪽 테두리 한번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세부사항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림상에 있는 이 공급자 내용 작성을 할 건데 이 내용은 다른 시트에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를 같은 시트 상에다가 작성하려고 하면 이 열의 너비에 맞게 조절을 했을 때 아래 단가열이 너무 좁아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용 단가 열 내용을 여러 개 열을 여러 개 적은 다음에 병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작업하지 않고요. 이럴 때에는 아예 별도의 시트에 따로 작성하고 카메라 기능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연결성 있게 가져와지기 때문에 다른 시트의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내용도 같이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공급자를 적게 되면 여기 텍스트 방향 세로로 써서 공급자에 맞게 이렇게 열의 너비 조절했을 때 단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열의 너비가 다른 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따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상의 시트 여러 개 작성할 수 있고요. 플러스 눌러주면 쉽게 작성이 됩니다. 시트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탭에서 삭제. 시트 2번에서 작성할 거고요. 이 부분에 공급자 그리고 등록번호 상 한 칸 띄고 호 한 칸 띄고 명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업 한 칸 띄고 태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표자 그리고 종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부분 먼저 이렇게 선택해 놓고 Alt 4 그리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로 열의 너비 적당히 조절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C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서 사업장 주소 텍스트가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범위 선택해 놓고 텍스트는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합쳐줄 셀들은 합쳐줘야 되겠죠. 이 부분 Alt 4 눌러서 이렇게 합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이만큼 선택해 놓고 Ctrl 1 두꺼운 선으로 위아래 테두리 들어가죠. 두꺼운 선으로 주황색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테두리 각각 넣어주고요. 얇은 선으로 아까 이 선을 사용했습니다. 없음 아래선 회색 같은 색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안쪽 테두리 적용. 테두리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먼저 선택하고 적용 나중에 해주시는 겁니다. 확인.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공급자 부분 굵게 그리고 안쪽에 채우기 색상 아까와 같은 회색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여기 시트 1번에다가 이 위치쯤에다가 넣어줄 건데 자, 불러올 때 그냥 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복사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복사의 화살표를 눌렀을 때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죠? 클릭. 화면에 표시된 대로 확인. 그림 형태로 지금 복사가 된 거고요. 시트 1번에 Ctrl V 눌러서 붙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졌죠. 근데 이런 식의 복사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 바뀌지 않죠. 그림 형태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림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공급자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 부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급자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내가 연결성 있게 가져오고 싶다. 방법이 또 있는데요. 연결성 있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부분. 카메라 기능을 여기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명령. 여기 보면 모든 명령 바꿔주시고 카메라 기능 가나다라 순서대로 있는데요. 카메라 기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추가. 확인 눌러주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카메라로 찍고 싶은 부분 선택해 놓고 카메라 클릭. 그리고 여기 시트 1번에 와서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성 있게 지금 붙여넣기가 된 거고 만약에 여기 시트 2번의 내용이 변경됐을 때 시트 1번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공급자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오셔도 됩니다. 근데 연결성 있게 하고 싶다면 카메라 기능 선택사항이고요. 자, 일단은 저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자, 클릭을 해놓고 보시면 지금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공급자 부분 클릭을 해놓고요. 그림 도구의 서식 탭. 그림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두리 윤곽선 없음. 그러면 안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기에 저는 눈금선 다시 켜놓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여기 눈금선에 딱 맞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여기쯤에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공급가에 계산을 해줄 건데 엑셀에서는 아주 강력한 기능, 수식 기능이 있다고 했죠. 계산 작업을 할 때는
등호를 입력하고 바로 계산식을 작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앞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등호 수량 곱하기 단가 해야 되겠죠. 자, 이때 또 수량 3 직접 입력해서 곱하기 28,000원 이런 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나중에 이거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채워줬을 때 그냥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등호 엑셀에선 셀의 위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셀의 위치 클릭을 하면 해당 셀의 위치 2의 14셀, 2열의 14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셀의 위치 곱하기 클릭 F14셀 엔터 쳐주면 계산이 되게 되고요. 이 계산식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채웠을 때 자동으로 여기에 사용된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해당 품목에 관한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사용된 영역이 상대적으로 내가 아래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을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계산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채우기 한 다음에 채우기 옵션 지금 서식까지 붙이기가 됐는데 서식 없이 디자인 없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없이 값들만 채워졌습니다. 세액 계산해 볼까요? 공급가액의 10%. 자, 이때 사측 연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 등호 계산식 앞에 반드시 등호 곱하기 이 공급가액 클릭 곱하기 10% 이렇게 적혀졌죠? 그리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쭉 해주면 여기에 사용된 영역들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상대 참조되면서 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 디자인 없이 채우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율은 바뀌는 부분이고 바뀌는 세율에 따라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거다. 그러면 자, 여기 세액란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볼까요? 옆에다가 세율을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 근데 이걸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세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 등호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곱해져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복사해서 채울 겁니다. 채워줄 건데 공급가액 이 파란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만 세율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잘못된 영역이 참조되면서 0이 나오죠. 자, 보시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자, 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빨강색 부분은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정시킬 때는 키보드의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 고정시켜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 파란색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지만 빨강색 부분은 달러 표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엑셀의 계산 작성, 수식 작성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세율이 8%로 바뀌었을 때 이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5%,
3%,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세액 10%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지우겠습니다. 지웠는데 디자인 안 지워졌죠? 자,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지우기 부분에 모두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안쪽에 입력된 값을 모두 지우기.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세액 직접 그냥 10% 입력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개념 엑셀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견적서 작성할 때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채워주겠습니다. 채우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공급가액에 관한 합계 계산해야 되겠죠? 공급가액 합계 계산할 때 수식 탭에 보시게 되면 엑셀에선 또 강력한 기능, 여러 가지 함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수. 여기 함수 여러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에 따라서 값을 입력받는 형태가 다르고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함수 자동 합계 넣겠습니다. 합계 클릭 했더니 등호 썸이 함수 이름이고요. 괄호 안에 입력값 어떤 영역을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수치의 합을 결과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썸 함수 엔터 결과가 나왔죠? 자, 이 영역에 다른 수치가 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수치를 같이 합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함수 사용해서 간편하게. 만약에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이거 플러스 해줘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행이 추가됐을 때. 그러면, 자, 행이 추가가 되면, 아까 이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찍어 놨기 때문에 중간에 행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값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함수, 썸 함수를 사용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간편하게 계산이 되고 중간에 행이 추가되거나 행이 삭제됐을 때도 자동으로 올바른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수식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주면 되겠네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더니 위에 있는 이 세액에 관한 합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합계를 구해보았는데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식 탭에 보게 되면 평균이라고 있죠. 위에 있는 내용의 평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졌죠. 또 숫자의 개수 위에 있는 내용 몇 개인지 자료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요. 또 최대값 위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최대값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함수 사용하셔도 되지만 함수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등호 함수의 이름 직접 적고 탭키 눌러주면 함수 괄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 잡고 어떤 부분의 합을 계산할 건지 범위 잡고 엔터 쳐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함수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 직접 선택하는 방법, 또 자주 사용하는 게 있다면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직접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의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함수, 주로 사용하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저는 합계 부분 제대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에다가 공급가액의 세액을 더한 값을 또 썸함수로 계산해 볼까요? 이 셀 찍어 놓고 자동합계, 합계 어떤 영역의 합을 구할 건지 안쪽에 커서 깜빡일 때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엔터. 계산이 됐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부분에는 한글 형태로 나타내 줄 겁니다. 바로 등호 이 셀 그냥 연결할 겁니다. 클릭, 등호 클릭, 엔터 쳐주시면 이 셀의 값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 일단 이 엑셀에서 값을 입력을 하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 맞춤이 되어지고요. 왼쪽 맞춤이 되었죠. 텍스트 왼쪽 맞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맞춤이 됩니다. 네,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게 그래야지 금액을 내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 하시지 않고 오른쪽 맞춤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품명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왼쪽 맞춤으로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지 신비 아파트 시리즈 확인할 때 번호가 한눈에 또 들어오죠. 품명도 그대로 왼쪽 맞춤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열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임의로 살짝 조절을 했고요. 수량과 규격열은 같은 열 너비로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그 수량과 규격 부분은 자 이만큼 선택을 해서 이 부분 저는 가운데 맞춤 할 겁니다. 수량. 수량이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량도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는 것이 더 보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금액 부분이죠. 금액 부분 자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합계 바로 위에 부분까지 선택을 했고 이 부분에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넣겠습니다. 표시 형식 부분에 쉼표 스타일 자 이렇게 쉽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내용이 컨트롤 1 눌러주시게 되면 표시 형식 부분에 통화 기호까지 넣어서 또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분수 형태, 백분율 형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부분은 직접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해서 이 형식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저는 단가와 공급가액, 세액 모두 다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쉼표 스타일 자, 이 부분은 통화 형태로 설정해 볼까요? 이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까지 컨트롤 1 누르고 통화 형태 앞쪽에 통화 기호 이런 식으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한글 형태로 나타낼 건데요. 컨트롤 1 표시 형식 들어가시게 되면 기타에 숫자를 한글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오른쪽 부분에 한 칸 띄고 원정이라고 넣고 싶다. 자, 이거는 셀을 쪼개서 따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1 표시 형식 다시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부분에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붙이고 싶을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끝에다가 한 칸 띄고 원정
큰 따옴표 닫고, 큰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원정, 큰 따옴표 닫고 확인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 부분까지 작성이 다 된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에 부분 마무리 해볼까요? 위에 부분.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는 도형으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도형 안에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을 사용할 거고요. 먼저 색상이 들어가는 네모 도형을 Alt키를 누르고 그려주게 되면 여기 눈금선에 딱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쪽 끝부분까지, 여백까지 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형 채우기, 일관성 있게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의 윤곽선은 없음. 그리고 삽입의 도형 중에서 여기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Alt키를 누르고 또 끝부분까지 이렇게 그려 놓을 거고요. 노란색 조절점을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뀝니다. Alt키를 누르고 흰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끝부분까지 붙여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형 윤곽선 없음. 그리고 안에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사각형 끝에 부분을 드래그해서 약간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장난감. 근데 글자가 지금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글자 색상 일단 검정으로 바꿔놓고 장난감 컴퍼니 견적서 이렇게 적어 놓고요. 도형을 클릭해 놓고 글꼴 오른쪽, 일단 글자 오른쪽 맞춤했고요. 글꼴 서체 바꿔주시는데 서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 사이트인데요. 이 서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 아래쪽에 요약표로 나와 있으니까 저작권의 사용 범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운로드 받은 서체 중에서 티몬 서체를 사용하겠습니다. 티몬. 여러 가지 글꼴 서체 눈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티몬 서체 선택을 해서 크기 늘려주겠습니다. 크기 늘리고. 근데 너무 오른쪽 맞춤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보인다. 그러면 여기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창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 부분 텍스트 상자 여기 오른쪽 여백이라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 여백 약간 늘려주시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가 다 보이지 않네요. 도형 크기 약간 늘려주셔야지 글자가 보입니다. 삼행의 높이 조절해서 아래쪽에 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행 높이 조절해서 도형 크기 살짝 줄여놓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네모를 제가 너무 작게 입력을 해서 여기 이렇게 끝에 선이 나오게 되는데 네모 부분을 살짝 더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끝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사행 높이 살짝 저는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인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인쇄하기 전에 인쇄 영역부터 설정해 놓고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여백 포함해서 A1셀부터 J36셀까지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선택했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선택한 이 부분만 인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 메뉴에 인쇄.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A4 용지에 들어오게끔 어느 정도 작성을 한 것 같은데 페이지가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설정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자동 맞춤이라고 있는데요. 자동 맞춤. 만약에 여기 세로로 해서 페이지가 나뉜다. 공급가에까지 나오고 세액과 비고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용지 너비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너비 부분에 1을 적고요. 높이는 자동으로 맞춰지게 딜리트 눌러서 높이 수치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용지 너비에 딱 맞게 맞춰지게 됩니다. 용지 여백이 너무 또 넓은 것 같아서 살짝 조절해 주고 싶다. 또 페이지 설정 창 여기에서 여백 부분 왼쪽의 여백을 저는 1cm로 오른쪽 여백도 1cm로 확인. 이렇게 여백 줄였죠? 그리고 그래도 너무 작게 표시가 돼서 저는 페이지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작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서 단가 공급가액 세액 열 약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품명 부분도 살짝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 Alt키 누르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시 배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아예 가운데로 페이지의 가운데 오도록 할 거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여백 부분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견적서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어떤 부분을 인쇄할 건지 먼저 선택해 놓고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페이지 설정 부분에서 페이지에 자동 맞춤 너비 딱 맞게 하려면 용지 너비에 1이 있어야 되고 이 높이가 좀 긴데 내용이 아래쪽으로 좀 긴데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너비가 아니라 높이 부분에 1을 적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 부분에서 여백들을 직접 수치 입력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만약에 위쪽에 그냥 치우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로 방향만 꺼주시면 여기 미리 보기로 표로 보이죠? 표가 위쪽에 맞춰져서 또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된 것 같으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누르면 바로 인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엑셀을 통한 견적서 작성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완성 그림과 같게 작업이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통해 직접 견적서를 만들면서 텍스트 입력하고 서식 변경, 합계 계산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견적서 만들기 반복해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